지금부터 제18회분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18. 고등학교 시절은 집안의 공부 환경이 중요하다.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보며 대견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다니. 이와 때를 같이하여 작은 아이도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니 두 아이가 집안에서 이리저리 휘젓고 다닐 때는 집안이 꽉 찬 기분이 들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어느 날, 나를 잡아 아이들이 입학식을 축하해 주려고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집 밖에 나오는데 엄마의 양팔 옆에 서 두 아이가 엄마를 호위해가며 연신 뭐라고 말을 하면서 웃고 깔깔대며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 가끔 있는 일이지만 이날만큼은 감회가 좀 달랐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고 또 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엄마 아빠의 심정인가 봅니다. 이날 저희 부부는 두 아이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님께서는 이 아이가 어느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어서 늘 마음 한구석엔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신 성적도 좋아야 하고 수능 성적도 좋아야 하고 대학 입시 경쟁은 치열하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아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가 아이의 모든 것을 전부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학 입시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데 제일 먼저 부딪히는 중요한 관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잘 한다면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의 성적과 성격, 장래의 희망, 집안의 경제 문제, 학업 성적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결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이의 대학 입시 중 응시할 대학 선택에 대하여 저희 의견을 잠깐 말씀해 드리면 인문계의 경우 대학을 중시하여 선택하시고 자연계의 경우 장래의 전공을 중요시하여 선택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문계는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이중 전공이 가능하고 또 우선 대학에 입학한 후 전과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명문 대학일수록 대학마다 특색이 있으므로 그 대학에 입학했을 경우 학교 내의 분위기나 전과 등 정보를 희망하는 대학에 다니는 선배 형이나 언니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막연히 고3인 아이들에게 맡겨두시면 것보다는 부모님께서 아이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대학 입시 원서를 내는 과정에서 개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욱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역시 고3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직접 면담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결정하시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왕에 대학 입시 문제가 나왔으니 재수 문제에 대하여 저희 생각을 한마디 더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첫해 대학 입시에서 마음에 두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였거나 입학은 하였으나 한두 달 대학교에 다니다 보니 전공이나 그 대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이가 재수를 희망한다면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입장에 서서 재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수 기간 1년 또는 2년은 아이의 긴 장래를 생각하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아이가 대학교 공부에 대한 자신의 희망이나 결심이 아이가 대학 졸업 후 사회
진출하려는 의욕과 맞물려서 아이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 용기를 줄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짓는 일에 대하여는 아이 스스로가 책임을 집니다. 이 나이가 되면 아이도 어른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이의 어른스러움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께서 지나친 간섭을 하시게 되면 아이는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 부모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린이 시절부터 초, 중,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면서 서로 대화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부모께서는 이런 문제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아이를 잘 알고 계시고 아이는 평소부터 부모님과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는 관계로 계속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재수를 결정하신 부모님께서 부모님께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아이가 첫째 마음에 두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고 제2지망 대학교나 제3지망 대학교에 합격했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제2지망 대학교 등 합격을 한 대학에 우선 등록을 하여 그 대학에 1학기를 다녀보시면서 재수를 고려해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휴학한 후 그 뒤로 5 내지 6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재수 공부를 하여 수능을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시중에서는 반수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제가 저희 작은 아이를 대학교에 보내는 과정에서 경험한 일이고 또 주위의 친구나 친척들이 대학 입학 시험 과정에서 보고 들은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수험생 아이가 대학교 2학기 때 비록 휴학은 해야 했지만 소속된 대학교가 있으므로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재수하면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고 둘째로 반수를 하면서 받은 수능 점수가 나온 뒤 대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바라던 대학에 소신 지원이 가능하여 의외로 희망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첫해 대학 입시에서 제2차나 제3차 지망 대학에 합격했는데도 등록을 안 하고 대학교에 학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재수만 할 경우에는 재수생이 재수 생활하는 1년 내내 마음이 불안하고 또 수능 점수가 나온 뒤 대학에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안전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신 지원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방학을 이용하여 영어 회화 학원에 한 달 정도 다니던 것도 중단하고 학교 공부에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작은 아이도 큰아이가 했던 것처럼 중학교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까지 고3 영어 교과서를 2권 마스터했습니다. 그 뒤에는 작은 아이도 중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에서 하는 영어 공부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중단한 이후에는 작은 아이 역시 중학교 3학년까지 방학 중에는 영어회화 학원에 한 달 정도씩 등록하여 영어회화를 배울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안의 아빠와 함께 하는 영어 공부는 제가 큰 아이에게 처음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부터 작은 아이의 중학교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까지 8년 만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안은 저녁이면 영어 학습장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절이 참으로 유익하게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름 아닌 제 자식을 위하여 값지게 보낸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두 아이를 미국이나 해외로 유학을 보내지 않고서도 영어를 잘 알고 영어 회화를 잘하는 아이로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학부모님도 느끼는 바이시겠지만
요즘 웰빙 바람이 많이 분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영양식 또는 다이어트 음식 등 먹는 음식 종류가 있고, 체력을 조절하여 몸짱을 만드는 것도 있고, 건강을 유지하여 장수하시는 것도 있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도 있으며, 그럴듯한 곳에 여행 가는 것 등 그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육체적인 만족에 관한 일로서 본인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르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저차원의 웰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차원의 웰빙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러한 고차원의 웰빙은 정신적, 문화적, 학문적인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시대는 인터넷 발달로 질 높은 문화 정보나 지식이 시시각각 영어로 전달되고 있고, 지구상의 국가의 경제 개념이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자식 세대에서는 세계의 문화나 학문이나 경제는 어떻게 변할까요? 물론 한글판 인터넷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는 첨단 문화, 첨단 지식, 첨단 정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아이들이 우리말밖에 할 줄 모른다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넓은데. 그러나 아이가 영어를 잘 한다면 선진 문화와 지식을 빨리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무대가 세계로 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가 어느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그 직업에 알맞는 활동의 무대는 세계화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지식 그리고 영어권의 문화와 지식 이 두 가지 모두를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이 아이들 세대에서는 진정한 고차원의 웰빙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를 할 줄 몰라서 영어권의 선진 문화나 선진 학문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어권의 사람들과 간혹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피합니다. 생각해보면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커다란 어느 한 부분을 저는 놓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영어권의 문화나 지식 그리고 영어권의 사람들과 대화를 피하는 식의 삶을 물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조기 영어 교육을 시키신다면 비록 부모님께서는 이런 고차원의 웰빙 삶을 못 사시더라도 자녀들은 그들이 성장한 후 세계화 시대에 세계인의 일원으로서 고차원의 웰빙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조기 영어 공부를 시키는 일은 부모가 자녀에게 고차원의 웰빙의 삶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시절 부모는 고3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아내는 중학교에 다니는 작은 아이에게 적지 않은 신경을 쓰면서도 큰아이의 대학 입시가 2년, 1년으로 가까워지자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큰아이에게 전하 아내가 특별하게 도와줄 일은 없었습니다. 대학 입시가 6개월 정도로 다가오자 아내는 하루 이 일을 끝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학원까지 마치고 저녁 늦게 집에 오는 큰 아이를 맞이하였습니다.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은 아이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를 서너 달 앞둔 아이에게는 부모가 그 이상 더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엄마의 기도는 수능 시험이 있는 날 시험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9. 수능 영어 시험 만점 맞고 Y대학교에 합격하다.
큰아이가 수능 시험을 치르던 날 시험이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시험이 어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는 영어 시험 문제는 쉬워서 만점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뒤 화제를 돌려 그동안 수고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얼마 후 수능 성적표가 나왔을 때 영어 점수는 역시 예상대로 만점이었습니다. 아이는 Y대학교에 본인의 장래 희망과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여 응시했고 얼마 후 발표된 합격자 명단에 큰 아이의 이름이 나오자 집안 식구들은 모두 기뻐서 큰 아이의 합격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순간 제가 언뜻 아내를 바라보니 아내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날을 기다리며 온갖 정성을 쏟아부은 아내가 정말 성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아이는 엄마에게 다가가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면서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그 후 큰아이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 정말 좋은 대학교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이에게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20. 작은아이도 Y대학교에 합격하다. 한편 작은아이는 큰아이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이때쯤 될 때까지 작은아이도 이미 집에서 아빠와 함께 하는 영어 공부는 2년 전에 고3 영어 교과서 2권을 마친 뒤 형이 해오던 그대로 이제 막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저와 저희 아내는 작은아이가 아무리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해도 항시 불안한 마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갈수록 대학 입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형은 Y대학교에 입학했는데 동생도 같은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다른 대학교에 갈 수밖에 없게 된다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기왕이면 동생도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형과 같이 Y대학교에 입학해서 두 아이가 함께 같은 대학교에 다닐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야 훗날 이 두 아이가 어른이 되어 사회인으로 살아갈 때 서로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슷한 균형을 유지해 가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희망 때문인지 아내는 이때부터 작은 아이에게 관심을 돌려 정성을 다했습니다. 실로 좀 일찍부터 고3 엄마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 엄마의 기도 덕분인지 작은아이가 스스로 노력한 덕분인지 작은아이도 형이 다니는 Y대학교에 합격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기뻤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같은 대학에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두 아이가 같은 대학에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행복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 행복은 아내가 저에게 선물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선물입니다. 저는 이 선물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 제 평생 동안 아내를 고이고이 사랑하면서 이 선물을 조금씩 꺼내서 덤을 붙여 아내에게 돌려주는 선물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21일 두 아이에게 대학생활의 이야기를 듣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큰아이는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집에 오면 저와 아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영어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만 두어 가지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2 내지 3년 전 이야기인데 집에서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 내용 중 엄마 아빠께서 저희에게 지금껏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드리지만
특히 저희에게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장래를 내다보신 영어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아이의 대학교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외교관이나 미국에 있는 회사의 주재원 등으로 미국에서 수년에서 10년 가까이 아버지가 장기 근무를 하시게 되어 그곳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입학하여 오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영어를 잘 한답니다. 그런 학생들보다는 큰아이가 영어 회화 실력이 좀 뒤지지만 그들과 비교해서 손색 없이 영어 회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영어 회화를 하기 때문에 대학교 내에서는 수강하는 데는 물론이고 대학교 내에서 가끔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도 영어 회화 덕을 많이 본답니다. 유학 온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영어권 학생들은 물론이고 독일, 일본, 중국, 이태리 등 외국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과 만나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영어를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영어를 말할 줄 모르면 이런 자리에서 대화할 기회도 없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독일이나 일본이나 중국 등 비영어권에서 유학 온 학생들보다는 큰 아이가 영어를 좀 더 잘한답니다. 이들과 서로 영어로 이야기하다 보면 큰아이가 미국에 한 번도 유학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들은 미국에서 한 번도 살아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느냐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기가 죽는답니다. 영어 회화를 잘하는 것이 이러한 대화 모임에서는 짱인 모양입니다. 저는 큰아이가 하는 말을 들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는 대학에서도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는가? 옛 시절 저희 시대에서는 생각도 못해본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큰아이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이 발음이나 제스처나 이 모든 것을 꼭 미국 사람처럼 잘해도 미국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는 오히려 거리감을 두고 이상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이는 마치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면서 발음까지 똑같게 한국 사람처럼 완벽하게 잘하면 우리도 색안경을 끼고 경계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도 꼭 미국인처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영어 회화 실력은 미국 사람이 볼 때 한국 사람인데도 영어를 썩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아이는 마치 미국 사람처럼 완벽하게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를 잘하면 그들에게 호감도가 더 좋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가만히 큰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을 여기까지 하고 잠시 멈칫거리더니 큰아이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아빠에게 고1 영어 교과서를 배울 때까지는 아빠께서 영어를 무척 잘 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2 영어 교과서를 배우면서부터는 아빠께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시는 것을 눈치채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빠께서 무안해하실까봐 이야기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아빠께서 저에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시키시는 대로 계속 따라서 영어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빠, 저도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엄마 아빠께서 저희에게 어릴 때부터 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조기 영어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엄마가 설령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도 집에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친구 영식이 있잖아요. 그의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시고요. 그 친구와 이야기하면 의뢰이 그 친구는 저더러 부럽다고 말합니다. 그 친구는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을 한 번도 못 먹어봤다고 지금도 말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도 결혼하면 결혼 후에도 직업을 갖는 여자와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이들이 자기처럼 불쌍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큰아이는 동생들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도 형과 같은 생각이니? 저도 형과 생각이 똑같아요. 나중에 결혼하면 아빠처럼 제가 혼자 벌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엄마가 결혼 후에 직업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아빠처럼 내가 직접 내 자식들을 가르치면 교육비도 적게 들 거야. 둘째, 셋째부터는 노하우가 생기니 첫째 애보다도 훨씬 적게 들겠지. 안 그러니? 그러자 동생도 말했습니다. 경영학도다운 얘기군. 참 아빠, 우리 친구들이 자기 부모님 얘기를 하는 것을 쭉 들어보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다정하게 지내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엄마 아빠처럼 살려고 합니다. 너도 내 친구들 얘기가 다 그러니? 내 친구들도 그런데. 엄마 아빠는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 말을 듣자 아내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 아빠는 참 좋은 분이시다. 창의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또 정직하시고. 그날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소재로 즐겁게 웃으면서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지금 그 나이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장래를 계획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는 군 복무를 위해 준비 중입니다. 여기까지 제2부의 마지막 회인 제18회분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